어제 영화 연평해전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태극전사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이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태극전사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자, 일단 누가 울었는지, 누가 보러 갔는지 이런 얘기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안정환 해설위원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 월드컵 3, 4위전 기억하시죠? 한국과 터키전이었는데요. 그날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6월 29일입니다. 이 날을 기억을 해야 할 이유가 저희가 월드컵 3, 4위전 외에도 또 있죠. 바로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 날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당시에 굉장히 처절하게 싸움을 했었던 해군 장병들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환 해설위원 그리고 이훈재 코치가 시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다 보면서 안정환 해설위원은 눈물을 좀 글썽글썽 거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장병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 전했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장면도 뭐 최고 장면이 아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좀 유가족들한테 좀 빚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분들한테 전사자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동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과 또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군복을 껴안고 울은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자, 안정환 선수가 이제 해설위원이 됐는데 빚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왜 빚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당시 그 연평 해안에서 상당히 격렬한 전투가 이뤄지고 있을 당시 사실 온 국민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예. 저도 당시 빨간색 티 입고서 거리로 나가서 응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이렇게 월드컵으로 열기가 뜨거웠던 그 당시에 상당히 잊혀져 있었던 감도 없잖아 있죠. 이 해군 장병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빚진 것 같다. 이렇게 안정환 해설위원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시사회가 더 이들에게 더 뜻깊었던 것이 보통 영화가 끝나면 고마웠던 분들에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이름을 예. 담아서요. 거기에 이 감독이 당시 그 월드컵 경기에서 뛰고 있었던 이 태극전사들의 이름을 또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연평도 해전에서 굉장히 격투를 하고 있었던 이 장병들에게도 당시 그 태극전사들이 뛰고 있던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담아서 또 다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담았는데요. 아마 그런 걸 다 보고서 더 뿌듯하고 더 미안한 감정 들지 않았을지 싶습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가 설명하면서 뭉클해하는 그런 느낌이 시청자분들께도 전해졌을 텐데, 자, 어제 영화를 시사회를 직접 보고 온 당시 국가대표 골키퍼였습니다. 이훈재 현재는 청소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데요. 이훈재 코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훈재 코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영화 직접 보셨는데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저는 2002년도 당시에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예. 어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숨은 곳에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시고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을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진짜 많이 아팠었습니다. 예. 어제 좀 우셨어요?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예. 어떤 장면에서 우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맨 마지막 그 전투신에서 예. 함정들이 가는데 함정들의 북한 함정이 계략적으로 우리 함정들이 이 포를 쓸 수 없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공격을 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배우들이 예. 또 희생하신 분들이 전투신을 볼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 아마 보신 분들 상당수 분들이 같은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나라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안정환 해설위원이 더 울었습니까? 아니면 이훈재 골키퍼가 더 울었습니까? 예. 표현은 틀리겠지만은 마음에 큰 그런 슬픔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군요. 당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긴 알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기 할 때는 제가 기억에는 거의 몰랐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몰랐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었는지 잘 몰랐다. 그리고 보도도 당시에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국민들도 덜 신경을 쓴 건 아닌가. 그런 부채의식, 그런 채무의식이 지금 저희들에게 모두 남아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 연평해전에서 당시에 희생됐던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많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희생하신 모든 장면 여러분들에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분들에 대한 마음은 엄청나게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더 굳건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또 우리의 또 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청소년 국가대표팀 골키퍼 담당 코치를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실력이 좋습니까? 요즘에 선수들? 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예. 있고 그리고 내년 2016년 1월 달에 카타르에서 최종 예선을 하거든요. 네. 그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또 리우 올림픽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끔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훈재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본인도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느낀 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예. 이 영화가 더 뜻깊은 것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죠. 이 시민들이 다 한 푼 한 푼 다 모아서 이렇게 제작비를 마련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도 안정환 해설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또 이훈재 코치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한 또 감사함을 감독은 엔딩 크레딧 때 다 그 시민들 이름 다 일일이 다 올리면서 굉장히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연평해전 보면서 지금까지라도 앞으로도 또 잊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계속 가슴에 갖고 가야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영화 개봉한다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산화했는지 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모습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이번 질문도 여상원 변호사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1연평해전 당시인 1999년에 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무관심이 실망스럽습니다. 당시 유가족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이민까지 갔죠. 통일에 대한 허상 탓에 안보를 등한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상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당시에 그 2002년 6월 29일에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예. 그때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뜨거울 때, 북한에서 저지른 짓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다음 날 일본에서 결승전 있다고 가버리셨죠. 연평해전 다음 날. 예. 그 장면이 이번 영화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적 월드컵 행사니까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연평해전 기념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도식이요. 예, 추도식이 참석하지 않았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 연평해전을 우발적 충돌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면전이다. 진짜 전쟁 상황에 버금가는 거였다면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햇볕 정책, 여기에 금이 갈까?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갖다 유지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있죠. 국군 통수권자라고 그러죠. 이걸 영어로 하면 더 명백합니다. 커맨더 인 치프거든요. 예. 최고 사령관입니다. 국군 최고 사령관이 어떤 이런 도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대통령께서는 이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강한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생각하셨던 거는 물론 두 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국군 최고 사령관이 어떤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 국민의 안위는 더욱 보장되는 거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평해전 같은 데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이 태도 이건 정말 중요하고 그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태도는 어떤 우리에게 오히려 안보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자막에도 지금 나왔지만 유가족이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이민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정말 안 되겠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이 돼서야 연평해전이 발생한 지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추도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산화한 장병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 가슴 속에 묻혀있던 6 순국 용사들은 이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윤영아함, 한상국함, 조천영함, 황도연함, 서우원함, 박동혁함. 그때 우리는 잠시나마 더 이상 전쟁은 없고 곧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곧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병사들을 잃고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합니다.